산은 불타고 영웅들은 재가 될 것이다. 이 문자는 2년 전 남아프리카 출신의 예언자 마크 비셔가 한국에 대해 남긴 기록입니다. 올해 3월 경상남도 산청에서 정확히 그의 말대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00명의 이재민, 그리고 산불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왜 지난 10년간 비셔의 예언 87%가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가 예견한 다음 재앙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전역에 닥칠 위기와 그 속에 숨겨진 기회. 지금 이 순간 당신과 가족의 안전은 이 정보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준비된 소수만이 다가올 격변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크 비셔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사는 그는 대중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은행원으로 20년을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강렬한 비전을 경험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생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장면들이 뉴스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비셔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대형 허리케인부터 유럽의 정치 위기까지 그의 예측은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을 피해 소규모 영적 모임에서만 자신의 비전을 나누었기에 그의 이름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합니다. 지난 10년간 그가 남긴 87개의 예언 중 76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그가 진정한 예지 능력을 가졌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관한 그의 예언만큼은 그 정확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12월 비셔는 자신의 비공개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봄 한국의 남부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강한 바람이 불어 산악 지형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질 것이며 용감한 소방관들이 희생될 것이다. 이 불은 물질적인 것만 태우지 않고 한국인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가 예언한 대로 올해 3월 15일 경상남도 산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봄바람이 불로 인해 불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인근 마을까지 번져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진화 작업 중 5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셔의 예언과 실제 사건의 유치는 너무나 정확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시기, 장소, 상황, 심지어 희생자의 유형까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확성은 단순한 추측이나 일반적인 예언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여러 매체가 이 놀라운 일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한 프로그램은 비셔의 예언을 집중 조명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다른 예언들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를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김태현 교수는 예언은 보통 모호하게 표현되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예언과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초자연 현상 연구가인 박지원 박사는 비셔의 예언은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셔의 한국 화재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본 여러 비전 중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산불이 남긴 재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싹트고 있습니다. 화재 이후 비셔가 본 한국의 미래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이 재앙이 한국에 예상치 못한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에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한국은 이 시련에서 더 강하게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때로 혁신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산청 화재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미래가 움트고 있습니다. 마크 비셔는 이 비극적 사건이 한국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화재 직후 한국은 에너지 자립과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이 기술은 세 가지 자연의 힘을 하나로 묶어 전례 없는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다. 비셔가 2024년 초 남긴 이 예언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셔가 언급한 세 가지 자연의 힘은 태양, 바람, 그리고 지열입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한국연구진은 이 세 가지 재생에너지원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각 에너지원의 단점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는 풍력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지열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놀랍게도 산청 화재 직후 부산공대 에너지연구팀은 트라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화재 피해 지역에 설치할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 책임자인 정현호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쇼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 기술의 선도국가가 되어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술은 처음에는 재난 대응용으로 개발되지만 곧 그 효율성과 안정성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5년 내에 한국은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 몇 달간 한국의 에너지 스타트업들은 전례 없는 투자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청 화재 이후 불과 2달 만에 통합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네오에너지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한국 에너지 스타트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발재는 대응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술 개발에 5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산불, 태풍, 홍수 등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합 재생에너지 기술은 기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는 시대에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산청 화재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5년간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쇼의 예언대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예언이 이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본 또 다른 비전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평화로운 표면 아래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쇼의 예언 중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2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나 실제 전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모호한 문장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올해 초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월 북한은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고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일본까지 합류해 3국 공동 군사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2월에는 북한 매체가 연일 호전적 발언을 쏟아냈고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몇 차례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세계 언론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비쇼의 예언처럼 3월 중순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예상치 못하게 대화 재개를 제안했고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긴장 완화를 위한 초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는 울렸지만 실제 전투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 이민호 교수는 이번 위기는 과거의 패턴에 따랐다며 북한이 고립 상태에서 관심과 지원을 얻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킨 후 대화로 전환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사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비쇼의 예언을 접한 후에는 이러한 패턴이 미리 예견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해 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수도권 거주자의 67%가 불안 증상을 경험했으며 46%는 수면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전쟁 위협 아래 살아가는 것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형성합니다. 연구를 이끈 김소영 교수는 설명합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두려움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경파는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를, 온건파는 대화와 협력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부터 국회 회의장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새로운 유형의 도덕적 리더십에 달려있다. 권력이 아닌 인간성에 기반한 지도자라 나타날 때 오랜 분단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이 예언은 어떤 특정 정치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비션은 그 답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새로운 리더십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암시만 남겼습니다. 최근 몇 주간 남북관계는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기의 낙관론은 사그라들었고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사적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비셔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예언은 지금까지는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비셔는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한국 내부의 권력 구조에 대한 충격적인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판도가 곧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비셔가 남긴 이 짧은 문장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 6개의 단어가 담긴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 이 예언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지지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한국의 정치 체제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예언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전환 시도가 무산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현행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는 의미로 제도적 차원의 해석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박민철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여야 모두에서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비셔의 예언은 이러한 개헌 시도가 결국 실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훨씬 더 논쟁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예언이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헌법에 명시된 5년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해석이기에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평론가 김주원 씨는 한국 헌정 역사상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비셔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비상 상황이나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한 개헌 시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현행 헌법을 존중하며 대통령 임기 연장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임기 연장 시도가 있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임기 연장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이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같은 정당이 재집권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는 이 예언이 단순히 정치적 안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31%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여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연속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헌법연구위원회가 최근 한국의 헌정체제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 임기에 관한 규정 재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법학자 이정훈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곧바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 정치권에서 헌법체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셔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미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 질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바른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체제 변화의 가능성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비셔는 일본의 다치 자연재해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일본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곧 일본은 역사상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비쇼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이고 불길한 것은 일본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 동부 해안에서 리히터 규모 9.2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어지는 쓰나미는 해안선을 영원히 바꿔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처음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재난 예측으로 치부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의 나라라 불릴 만큼 지진이 잦은 곳이니까요. 그러나 비쇼의 예언에는 평범한 지진 예측과는 다른 기이한 세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휩쓸린 검은 물이 3개의 도시를 삼킬 것이다. 100년 된 등대가 마지막으로 빛을 발한 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섬이 바다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놀랍게도 비슷한 내용의 예언이 또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만화가 타츠키료는 3년 전 바다의 분노라는 만화에서 정확히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대지진을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류의 만화에는 새로운 섬의 탄생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예언자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토록 유사한 재앙을 예견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기반한 예측만 믿습니다만 이 일치는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네요. 이 예언이 알려진 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조용히 재난 대비를 감화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내각부는 봄예본 지역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7월의 재난 대비 훈련 일정을 대폭 늘렸습니다. 도쿄대학교 지질학 연구팀의 야마부치 교수는 태평양 플레이트의 최근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향후 몇 달 내에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증가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비쇼의 예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연구 발표 시기가 예언이 화제가 된 직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일부는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안가 주택을 매각하고 내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촌 마을의 인구는 지난 2달간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근거 없는 공포라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진과 함께 살아왔어요. 예언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센다이에 사는 70세 노인 바나카 씨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비상용품은 넉넉히 준비해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쇼는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 이후 일본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재건될 것이다.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부상할 것이다. 이 예언은 현재 일본이 직면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 인구 감소, 경제 침체, 정치적 보수화에 대한 어쩌면 불가피한 변화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공포를 자극하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가 예언한 7월 5일이 다가오면서 일본 열도는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쇼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일본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수많은 잘못된 예언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쇼의 다른 예언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산불, 정치적 긴장, 에너지 혁명, 그의 예지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일본의 잠재적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되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한편 비쇼의 예언은 일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비전은 더 넓은 지역, 더 큰 규모의 재앙을 예견합니다.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일어날 물과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쇼의 도마시아 예언 중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중국의 대규모 홍수와 그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용의 땅에서 2개의 강이 동시에 분노할 것이다. 물이 도시들을 덮고 어둠이 30일 동안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2개의 강은 중국의 양쯔강과 황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쇼는 이 2강이 같은 시기에 범람하여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홍수로 인한 주요 전력망 붕괴와 그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양쯔강과 황하 유역의 홍수 방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수리볼은 올해 초 주요 하천 유역 홍수 방지 인프라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두 강이 만나는 지점 근처의 제방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기후연구소의 웨이 박사는 최근 몇 년간 극단적 기상현상이 증가하면서 동시다발적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쇼의 예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주요 강 시스템이 동시에 위험 수위에 도달할 경우 현재의 방제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홍수 위험은 단순히 물에 의한 피해만이 아닙니다. 비쇼가 예언한 30일 동안의 어둠은 전력망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력발전소들이 이 두 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삼역댐을 비롯해 중국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 안보 전문가 장민호 교수는 중국 전력망이 30일간 마비된다면 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전력망 다변화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와 비상 전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집니다. 비션은 이 위기가 중국 내부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면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은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 흐른다는 비셔의 말은 중국 사회의 취약점들이 이 위기를 통해 드러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홍수와 정전으로 인한 혼란은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농업 지역이 이 두 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의 급등과 공급망 교란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 김준석 교수는 자원 부족 상황에서 중국 내부의 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될 수 있다며 이는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준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비셔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비셔의 한국 화재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이들은 이러한 예언을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단순한 우연의 유치인가? 아니면 진정한 예지 능력의 표현인가? 과학과 믿음 사이에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마크 비쇼의 예언들이 현실화되면서 과학계와 대중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지력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서울대 이정민 교수는 확증 편향에 작용한다며 맞은 예언만 기억하고 틀린 것은 있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통계학자 박준영 교수도 예언의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입니다. 반면 초자연 현상 연구가 김태희 박사는 비쇼의 예언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며 지지 의견을 표명합니다. 특히 한국 화재 예언의 정확성은 많은 회의론자들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비쇼의 예언을 진지하게 고려할 만하다고 답했으며 31%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예언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화재 예언의 정확한 적중은 분명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 그의 다른 예언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쇼의 마지막 예언은 희망적입니다. 그는 2025년 말 세계적인 과학적 발견이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로운 빛이 밝혀질 것이다. 이 발견은 우리가 지구와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결국 비셔의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비할 것인가? 시간만이 비셔가 진정한 예언자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며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